반갑습니다. 경남은행 인사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성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들어오면서 그 지원자분하고 이렇게 잠깐 겹치면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가면서 옆에 친구 보고 아 되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님들도 마찬가지고 발표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오늘 다 일찍 나와가지고 수많은 지원자들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좀 정성껏 상대를 하고 응대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지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이걸 보다 보니까 아까 앞에 기관에서 발표하는 걸 봤는데 은행 소개를 하니까 지원자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절대 은행 소개는 안 하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자,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좀 현실적인 얘기들, 이번 채용과 관련된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은행 소개는 여러분들 홈페이지라든지 기본적인 걸 통해서 다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만 일단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제 경남은행이 점포가 어디에 되어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경남은행이니까 경남 지역에 106개가 있죠, 그죠? 부산에 18개, 울산에 37개, 대구 경북에 4군데예요. 자, 여기서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뭐냐면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저희가 경남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7급 행원을 60명을 뽑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순위를 내서 1등부터 60등까지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역별로 희망을 하는 지역별로 티오를 내요. 항상 이제 인사 담당자이 제가 우리가 부족한 인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넘치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지역, 군지역 굉장히 점포망이 다양하잖아요. 뭐 합천, 고창, 하동도 있을 거고 마산, 창원도 있을 거고 울산도 있을 거고 양산도 있을 거고 그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그 지역에 희망한 직원들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채용을 해요. 거기에 소재지가 있는 친구들. 물론 지역별로 합숙소가 다 있고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들어와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어느 지역에 TO가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남들이 다 선호하는 뭐 창원 지역, 부산 지역만 희망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는 부분 말씀드리고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재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아까 모든 기업들이 인재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재상 부분을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 기업을 원하는 지원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을 진짜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해요. 제가 아까 상담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성 상대를 만날 때 나한테 올인하는 친구가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친구가 좋아요? 올인하는 친구가 좋죠? 근데 참고로 저는 채용 설명회 하면서 항상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뭔가를 질문하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를 꼭 기억을 해요. 그 지원자가 그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정성적으로 오대를 합니다. 왜? 그건 면접관의 재량이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올인하는 친구가 좋으세요? 양다리 걸치는 친구가 좋으세요? 좋죠. 2명 기억할게요. 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한테 올인하는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자가 뭐 조인성이나 현빈처럼 극도로 우월하다면 그때는 완전히 바뀌죠. 내가 의리되고 내가 그 친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 공채를 하면 지원자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보통 50명, 60명 뽑잖아요. 그러면 안 가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애들 그냥 면접 봐서 채용하면 돼요. 그죠? 근데 기업들이 왜 너도 나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뭐 자페어다, 채용박람회다, 자포크다 너무나 많은 걸 통해서 구인을 하러 다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원자들은 넘쳐나는데 기업들은 또 밖으로 나가서 구인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다른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에서는 과거처럼 그냥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인재상을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인재를 데리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인재상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여러분들이 채용을 결정짓는 당락이 된다는 거죠. 항상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내를 좋아하는 사람이 5명 있어요. 그럼 나는 과거에는 여기서 골랐지만 나는 실은 내가 좋은 사람이 좋은 거야.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아하는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기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것처럼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상위 10%, 상위 5% 친구들은 정말 기업을 골라가요. 한 10군데, 20군데 다 되죠. 그죠? 그런 친구들만큼의 자신이 없다면 정말 자기가 선호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하고 그 기업을 위해서 올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민 인증상도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대신에 그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면접관들이 단골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견회원 채용 공고가 원래 이번 주 수요일에 지금 공고가 나갈 계획이에요. 원래 이제 텔러를 먼저 7급 회원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내부적인 사정으로 중견을 먼저 하고 텔러는 여기 좀 지나면 나오겠지만 10월 정도에 채용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는 거, 근데 학점, 비학점 이상, 그리고 중견 같은 경우 5급, 6급은 토익 700점 이상, 7급은 외국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 각종 자격증 소재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구도에 대해서. 자, 5, 6급 회원 같은 경우는 학점이 배점이 7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토익이 30점이에요. 그리고 자격증해서 최대 가점이 10점이에요. 그래서 11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학점이나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토익하고 자격증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70점짜리는 그냥 포기하고 10점짜리 만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금융 관련 자격증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보통 금융 3종이에요. 자, 뭐 파투사가 1점이에요. 가점이. 펀드 투자, 증권 투자가 0.5점이에요. 그럼 금융 3종 3개를 가지고 있으면 가점이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2점. 그죠? 억수로 열심히 해가지고 가점 엄청 날 것 같지만 2점밖에 안 돼요. 근데 학점 4.5 만점이면 70점, 토익 990점이면 30점이 만점인 거죠. 그런 비율로 여러분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5, 6급 회원의 점수 로직입니다. 그러면 7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학점이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학점이 100점이고 자격증이 10점, 토익이 10점. 둘 다 우대사항이에요. 그래서 120점 만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로직을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앞에 부산행에도 보면 알겠지만 GP지기를 한다는 거, 그 기업에서 어떻게 점수가 이루어지고 스코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3,000명이면 1등부터 3,000등까지 스코링이 매겨집니다. 그죠? 자, 자소서의 배점은 몇 점일까요? 빵점이에요. 빵점. 배점이 없어요. 그러면 자소서를 왜 쓰겠어요? 자소서 그냥 안 쓰면 되죠. 배점도 없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1등부터 3,000등까지 순위는 매겨져요. 순위는 매겨지지만 이 자소서를 아까도 많은 담당자분들이 밤새 자소서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밤은 안 셉니다. 솔직하게. 그 뭐 다 밤샌다 하니까 저도 밤샌다 하면 식상하잖아요. 그죠? 새벽까지는 읽어요. 대신에.
그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거죠.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건지. 그죠? 왜냐면 다 보여요. 왜냐면 두리뭉실하게 적는 친구들은 다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타행 오타를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컨트롤 C 하면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죠. 급해서. 그래서 뭐 워리뱅크에 가서 우리은행에 가서 정말 잘하겠다. IBK 최고의 인재가 되겠다. 그 자소서를 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뭐 스코링 1등을 하더라도 100% 불합격이에요. 1등부터 3000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위대로 서류 전형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학점 별로 필요 없구나. 자소서만 진정성 있게 적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예요. 열린 채용, 스펙 파괴 하더라도 스코어링은 매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좀 더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뭔가 짧은 시간 안에 몰입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를 채용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게 차별이에요? 응? 차별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25살에 토익과 학점과 자격증을 따고 인턴까지 했어요. 근데 누구는 졸업하고 28살에 똑같은 수준이에요. 기업들은 절대 나이에 대한 차별을 안 합니다. 근데 25살짜리와 28살짜리가 역량이 동일하다면 25살을 뽑겠어요? 8살을 뽑겠어요? 그게 차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업이 구인을 하는 기업이 봉사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봉사는 지역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절대 나이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린 채용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열린 채용이라서 학점 보지 마. 토익 안 해도 돼. 열린 채용이야.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역량을 정말 키우고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점에 대한 부분을 나열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배점이라든지 이런 게 토익보다 작지만 은행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된 어떤 준비성을 보는데 많은 척도로 삼아요. 은행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금융자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IT 자격증만 갖고 있어요. 금융 관련 자격증은 없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그러려면 면접관한테는 더 마이너스밖에 안 되겠죠. 변명하는 부분. 면접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금 게을렀다든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의 어떤 부족에 대한 인정을 하고 두 번째가 이런 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래서 세 번째가 이러한 인재가 되겠다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학점보다는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토익보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라는 부분은 정말 변명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면서도 왜? 학점이나 토익이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랑은 달라요. 과거에는 진짜 학점 좋고 토익 좋은 애들은 사회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익도 그렇고 학점도 그렇고 4.4점 만점이나 4.2점이나 점수가 배점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3.8에서 4.0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사회성도 좋고 과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에 좀 부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만점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간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학점도 좋고 토익도 좋고 자격증도 많고 막 하는 애들이 사회성도 좋고 용모도 단정하고 다 하더란 말이죠. 그만큼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역량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들어와서 1학년 때 뭐 OT하고 MT 가고 2학년 때 과생활하고 이렇게 호송세월 하다가 3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건 아닌데 해서 뭔가
아, 토익이라도 좀 따봐야 되겠다. 계절학기라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3학기 2학기 때 막 준비하고 4학기 1학기 가면 금방 공채 시즌이 와요.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들어올 때부터 자기의 어떤 CDP를 가지고 경력 개발을 해오는 애들,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2학년 때 홍보대사하고 3학년 때 인턴하면서 학점 토익 올리고 3학년 2학기 때 자격증 다 따고 4학년 1학기부터는 모의 면접에 치중하면서 자기 용모, 면접, 스피치 트레이닝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만큼 준비된 인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진짜 이제는 지금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온 친구들은 정말 저는 회피한 친구들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이런 걸 얘기를 잘 못 들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절실하게 못 느껴요. 저는 오늘도 그 캠프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모 지원자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저는 오늘 보고 말 친구인데 저도 뭐 이미지 관리하면 되고 좋은 소리 해주면 돼요. 오늘 보고 말 건데 왜 제가 욕을 얻어먹겠어요? 근데 내가 좋은 얘기해서 이번에 지원했는데 떨어질 게 100% 보여요. 한 장에. 근데 서류 들어와가지고 서류 탈락하면 그때 내 욕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욕을 듣더라도 이 친구가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는 게 제가 이 미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채용 설명회라든지 캠퍼스 리크루팅을 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친구들은 면접을 잘 봐요. 실제로. 그만큼 그 직장에 대한 애살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면접관하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얼굴이 스친 친구들은 면접을 볼 때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내색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점수를 줘요.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열심히 그 은행을 원해서 그 은행에서 하는 채용 설명회도 가고 막 상담 카드도 작성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열정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여러분들이 뭐 경남은행이 아니라도 원하는 기업에 많이 얼굴을 비추세요. 인사 담당자와 가급적이면 많이 대면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두고두고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시계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시예요? 30분이요? 그러면 40분까지인가요? 아 원래 30분까지죠. 시간이 별말 안 했는데 벌써 다 가버렸네요. 하여튼 그 일정을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채용 공고가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가는 있어요. 근데 가급적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5, 6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날 채용 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논술 시험을 대체해서 역량평가를 만들었어요. 역량평가. 그리고 나머지 종합면접은 기존의 형식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PT 토론, 세일즈 스킬, 그 다음에 역량, 그 다음에 KMB 챌린지라 해서 이거는 산행 면접을 해요. 산행 면접이라 해서 이제 1차 면접을 종합면접 1차 면접을 합격한 친구들 대상으로 최종 면접에 들어갈 애들을 대상으로 산행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비탈진산을 올라요. 체력도 좀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면접을 합격할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체력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5, 6급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7급은 일단 현재로서는 해당되지 않는데 내년 정도 되면 챌린지 면접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그 채용 전제형 인턴이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었고 이번에 저희가 일정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 채용 전제형 인턴을 새로 좀 확대해서 부활시킬 거예요. 채용 전제형 인턴은 인턴을 하고 그 인턴의 최소 절반 이상을 합격시키는 인턴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공채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이 채용 전제형 인턴을 했는데 19명이 실제 5, 6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뇌를 째려보고 계셔서 7급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급이 조금 밀렸어요. 사실은 이제 5, 6급 일정 때문에. 그래서 7급이 채용 공고가 10월 16일쯤에 날 계획이고요. 실제
연수를 12월 15일 정도에 들어가고 발령은 1월 27일, 내년 1월 말 정도가 되면 7급으로 바로 발령이 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계약직 기간이 1년 있었던 부분을 계약직 기간을 없애고 바로 7급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저희 그 경남은행의 7급 행원이 그 시중은행, 지방은행 통틀어서 연봉이 참고로 제일 높습니다. 아시죠? 네. 몰랐나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얘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